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나타난다. 외모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나타난다.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사람과의 첫 만남, 첫 인상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얼굴에서 나타나고,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의 인상이 좋다, 그 인상이 나쁘다를 누구나 공감한다. 사람의 본 성품은 그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 마음,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서 풍기는 모든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보는 관점은 똑같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나타난다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인 관계를 할 때 많은 참고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얼굴 표정, 말투,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자기 외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습관과 생활환경, 생각, 세월이 지남에 따라 표정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을 읽어냄으로써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잔주름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고, 얼굴이 검다면 햇빛을 많이 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가 변형되었다면 레슬링 선수이고, 코가 삐뚤면 권투 선수나 다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입이 큰 사람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입술이 얇으면 속이 좁고 신중한 성격이고, 입술이 두꺼우면 인간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입술이 창백하면 병약한 사람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외모에 그 사람의 심리와 몸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외모를 바꾸면 그에 맞춰 성격도 바뀐다는 것이다. 제복을 입으면 그 집단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의 무엇을 집중하나요? 얼굴에서도 행동에서도 성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말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또는 혼잣말 속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말하는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사람의 눈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수단을 써도 말할 때만큼은 자신의 성격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데도 뜻밖의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사람의 심리가 외모에 반영된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이 개념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이 있다. 첫째, 신체 건강. 사람의 신체 건강은 외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깨끗한 피부, 밝은 눈, 건강한 체중 등 신체적 건강이 좋다는 징후는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암시할 수 있다. 반대로 창백한 피부나 체중 변동과 같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징후는 근본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신체 언어. 사람들은 종종 신체 언어와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은 미소를 짓고 똑바로 서서 편안해 보이는 반면, 불안한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눈맞춤을 피하는 등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는 개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몸 단장 및 옷차림. 개인의 몸 단장 및 의복 선택은 개인의 자존감, 자기관리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다. 외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 표현이나 자신감의 한 형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몸 단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넷째, 문화적 및 사회적 요인. 문화적, 사회적 규범이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문화에서 개인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외모에만 근거하여 누군가의 심리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날짜에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더욱이 외모에만 근거하여 누군가의 심리를 추측하는 것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의 심리와 외모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하고 미묘한 주제이다. 지나치게 외모가 누군가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는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바꿔 생각하면 생활 습관에 따라 체형이 변하듯 성격이 변하면 얼굴도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되지만 성격을 알고 나면 외모와 성격이 맞아 떨어진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 얼굴은 성격을 얼마나 담고 있을까? 사람 얼굴, 발달한 표정근에 따라 달라져 얼굴의 생김새, 즉 인상은 타고난 눈, 코, 입의 크기나 모양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표정을 짓는 데 관여하는 안면 근육인 표정근, 역시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특정 표정을 잘 지을수록 그 표정과 관련된 표정근이 잘 발달하고 반대로 자주 짓지 않는 표정과 관련된 근육은 덜 발달한다. 안면의 크고 작은 수십 개 표정근 중 특정 표정근이 발달한 정도에 따라 해당 부위의 주름 깊이도 결정된다. 예컨대 화를 잘 내거나 자주 인상을 쓰는 사람은 미간을 수시로 찌푸려 미간 주름이 깊다. 고려대 구로병원 성형외과 문경철 교수는 얼굴 근육은 가장 두꺼운 턱 근육이 1cm 미만일 정도로 두께가 매우 얇아 표정에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다며 평소 자주 짓는 표정이 얼굴에 남아 인상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사람의 감정은 표정을 통해 드러난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의 표정근을 사용해 감정을 표출한다. 감정은 성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같은 맥락에서 얼굴, 인상 역시 성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정 감정에 의해 특정 표정을 계속 짓다 보면 그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환자를 치료할 때 표정을 보고 치료 전후 성격 감정 변화를 평가하곤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웃는 상, 우는 상 역시 인상을 얼굴에 묻어나는 감정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소 성격이 부정적이거나 우울 슬픔과 같은 감정을 잘 느낀다면 입꼬리가 처지고 무표정한 우는 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긍정적이고 얼굴에 즐거움 기쁨을 자주 드러내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활기를 띠는 웃는 상이 될 수 있다. 눈과 입이 동시에 웃는 진짜 미소를 일컬어 뒤샘 미소라고 한다. 웃을 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를 처음 밝혀낸 19세기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뒤센 드 볼로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진짜로 웃을 땐 눈 주변의 눈둘레근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움직여 눈가에 주름이 지고 입꼬리도 함께 올라간다. 눈둘레근은 인위적인 조절이 힘들어 진짜로 기쁘고 행복할 때 움직인다. 그래서 가짜 미소를 지으면 눈둘레근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일명 비즈니스 미소나 자본주의 미소라고 칭하는 것들이다. 감정에서 우러난 미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한 티가 난다. 미국의 펜아메리카 항공 승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웃어 보이는 표정에서 따와 펜안미소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욤 뒤센 드 볼로뉴는 그의 저서에서 가짜 미소는
우리 의지에 복종해서 나타나지만 진짜 미소는 영혼의 달콤한 감정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성격에 따라 표정이 변하고 표정에 따라 얼굴이 변해 성격은 살면서 여러 이유에 의해 변하곤 한다. 처한 환경 때문일 수 있고 주변 인물 때문일 수도 있다. 급격히 변한 성격이 오랜 기간 유지되다 보면 외모도 달라질 수 있다. 변한 성격에 의해 새로운 감정들을 자주 느끼면 그 감정이 표정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관련 표정근이 발달하거나 얼굴색이 변하면서 전체적인 얼굴 인상까지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과 달리 얼굴이 항상 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성격상 자주 쓰는 얼굴 근육에 의해 외모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광대 얼굴 경영학과 주선희 교수는 성격에 의해 특정 표정을 자주 짓다 보면 얼굴도 달라진다며 입 주변 근육은 물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관장하는 눈썹 역시 성격 변화에 따라 형태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외모에 의해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성격 변화의 원인이 된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성격을 외모에 맞추거나 더 극대화하는가 하면 반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외모와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려 노력하기도 한다. 가령 자신의 험악한 인상 때문에 겁먹는 사람들을 보며 성격이 더 험악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 순한 인상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한림대 심리학과 최은 교수는 사람은 본능에 의해 얼굴을 보고 성격을 판단하려 한다며 이 같은 본능이 사람의 성격 자체는 아니어도 행동 패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은 잘 웃고 얼굴색도 좋다. 흔히 말하는 좋은 인상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상이 좋다는 이들은 눈, 코, 입의 크기나 형태를 떠나 대체로 웃는 상이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미소를 띠고 미간은 주름 없이 펴져 있다. 자주 웃다 보니 웃음이 자연스러우며 관련 표정근이 발달하고 피부 탄력 또한 좋다. 얼굴색이 좋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색이 단순히 밝은 것이 아닌 감정 변화에 따라 순수하게 반응한다. 어린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평소 얼굴이 하얗다가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분홍빛을 띠고 화가 날 때는 울긋불긋해진다. 반면 감정을 숨기고 참다 보면 피부색이 점점 창백해지거나 거뭇해질 수 있다. 주선희 교수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피부색이 건강하다며 타고난 색을 잘 유지하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물론 신체 건강 또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적합한 표정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TPO Team Classification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듯 표정도 현재 상황과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등을 살피며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은 교수는 항상 밝은 얼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자신의 모습을 상황에 맞게 스스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격은 얼굴에서 드러나고 부지런함은 체형에서 드러난다. 인품은 말투에서 드러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여유는 표정에서 드러나고 심성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감정은 목소리에서 드러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드러난다. 내공은 차분함에서 드러나고 성향은 일처리에서 드러난다. 성공은 열정과 지구력에서 드러나고 실패는 게으름과 조급함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일 하나에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진지함이 깃들어 있고 인생을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목소리, 태도, 몸짓, 옷차림에서 가벼움이 찰랑찰랑 넘쳐난다.
지금까지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나타난다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를 할 때 많은 참고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면서 행복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